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. 네. 비만은 병일까요? 아닐까요? 정답. 예전에는 병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예. 그렇죠. 비만은 질병이 맞습니다. 그렇다면 비만은 전염병일까요? 전염병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. 잠깐만, 그러니까 전염병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만하다고 나도 비만이 되진 않잖아요. 비만은 아니지 않아요. 근데 여기서 여기 옮고 이러진 않잖아요. 그치. 전 세계에서는 비만을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주목하고 있어요. 네? 왜냐하면 전염병처럼 많은 사람에게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반전입니다, 이거. 실제로 전 세계 비만율은 1990년대 4.8%에서 2022년도에는 14%로 약 3배 정도 증가했는데요.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2013년도 이후 10여 년간 비만 인구는 30.6%에서 38.4%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. 네. 이 그래프를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환자가 늘어나고 있네요. 다시 말해 비만 환자 수는 마치 전염병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는 거죠. 예, 실제로 제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진료했던 다양한 비만 환자들 중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. 네. 바로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비만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배우자 혹은 자녀 역시 비만이라는 겁니다. 야, 비만이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비만이면 우리 남편 혹은 우리 자녀들도 비만이라는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고 보니까 사연 속 부부도 이 식욕 때문에 이혼 위기에 놓였던 거잖아요. 그게 좀 아내분의 영향이 있었나 봐요. 그렇네요. 그렇죠.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 가족이나 친구가 고칼로리 음식을 함께 먹거나 신체 활동을 줄이는 등 이 생활 습관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이 체중 증가 위험이 57%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. 네.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의 적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. 야, 그래요? 그런데 이 비만이 질병이라는 인식이 많이 늘긴 했지만 이 아직까지는 미혹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이 체중 감량을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을 받을 문제가 아니고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. 네. 하지만 비만은 이 고혈압, 당뇨, 소화기 질환, 호흡기 질환 물론 암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. 네. 그래. 주변에 비만 환자분들 보면 당뇨, 고혈압 이런 합병증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비만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구나. 네. 그분들 보면서 알게 됐어요, 저도. 그런데 이 사연 속 아내분처럼 식욕이 넘치면은 다이어트를 해도 또 매번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식욕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. 정말 식욕의 문제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걸까요? 그리고 이 식욕은 정말 의지 문제일까요? 그래서 네.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묻는 질문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. 네네. 먼저 여러분들이 좀 전에 궁금해하셨던 질문입니다. 식욕을 참기가 힘든 건 제 의지가 약하기 때문인가요? 식욕은 그 내 몸의 욕구기 때문에 그치. 내 맘대로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의지 박약하다. 그래서 비만이다.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. 네. 내 맘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. 의지보다는 욕구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 아까 사연 속의 여자분도 내 맘대로 잘 안 됐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이제 네. 우리가 짜장면을 시키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는 뭐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다, 배가 안 고프다 해가지고 안 시켜요. 짜장면이 왔어요. 냄새가 술술 풍겨요. 그래서 인사치레로 한 젓가락 할래 안 먹는 사람 여태껏 본 적이 없어요. 그래. 맨날 이거는 그러는데. 의지보다는 욕구의 문제 아닌가 그런 그렇지, 면에서. 그렇죠.
자기 탓을 많이 하지. 아유, 맞아요. 내 탓이지. 내가 먹은 내 탓이지. 막 자책하고 이러고서. 막 의지 문제 같은데요. 예, 말씀하신 대로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 멈출 수 없는 식욕은 사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일 수 있습니다. 그럼 얘 탓이에요? 누구 탓이에요? 시킨 사람 탓인가 그러면? 시킨 가족 사람 탓. 탓이네. 가족 탓이야? 가족 탓 아니에요? 누구를 탓해야 하느냐? 네. 네. 바로 장입니다. 장이요? 장이요? 이 여기 있는? 뱃속에 있는 이 대장이요? 맞습니다. 예, 우리의 장은 네. 음식을 소화하고 배출하는 것 외에도 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욕을 다스리는 겁니다. 장에서 그걸 한다고요? 우리 몸에서는 일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이 식욕을 조절하는 폭식 예방 호르몬이기도 하거든요. 실제로 다이어트나 이 폭식증을 치료할 때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여주는 약제를 쓰기도 하고요. 네. 또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약 90%가 뇌가 아니라 바로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. 몰랐어요. 예. 즉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요 세로토닌 분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욕 조절이 잘 안 되고 네. 과식, 폭식을 유도해 비만 체질에 이르게 하는 거죠. 아,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된다. 이런 뜻이 되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. 네네. 지방세포의 크기를 결정짓는 겁니다. 우리 장 속에는 이 유해균과 유익균이 존재하는데요. 장 건강이 나빠져서 유해균이 과잉 증식하게 되면 이 유해균이 지방산이 생성하고 지방세포의 크기를 키워 이 비만을 유발합니다. 네네. 반대로 이 장이 건강할 때 많아지는 유익균은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해 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거든요. 네. 네. 따라서 식욕을 다스려서 비만 체질을 극복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유익균은 늘리고 이 유해균은 억제해서 네.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. 아, 이게 설명 듣고 보니까 식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게 단순히 내 의지 때문만이 아니라 내 장 때문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은 탓할래가 있었네. 얘야. 결국 남 탓은 아니고 내 장 문제는 내 장 탓이네. 어쨌든 내 건 탓이네요. 내 탓이네. 재밌습니다.